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예,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 하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어떻게 잘들 주무셨어요? 네, 덥네요. 밤이 덥고 습하고 많이 덥죠. 맴 하고. 그래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약간 오늘 조금 표정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게 더위와 더불어가지고 예. 그 모기의 습격을 어제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고통스러워. 이래저래 일어나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이런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이 지금 더위와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네. 뉴스쇼 월요일 아침 뉴스닥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도 상한가 하한가 정해 오셨죠? 예, 정해왔습니다. 하한가부터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누구 뽑아오셨어요? 일단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는 뭐 약간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반기문 총장을 꼽았습니다. 반기문 총장 하한가 맞아요? 상한가 아니고? 예, 최근에 하한가인 것 같아요. 하한가. 예. 잠깐만요. 자, 장하나 전 의원. 예, 저는 2주 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너무 모든 어떤 지금 총체적 난국의 어떤 중심에 계셔서 VIP께서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뽑은 건 짐작은 돼요. 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준석 비대위원이 반기문 총장을 하한가로 지목한 건 좀 의외네요. 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게 이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지난 한 주나 지난 2주간 그 정계를 뒤흔들었던 건 결국 녹취록 파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취록 파문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첫 번째지만은 그 2차적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충청 포럼이라는 조직이나 이런 쪽에서 충청권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당장 녹취록 파문 때문에 타격을 입은 인사가 누굽니까? 충청 포럼의 회장을 지내고 있는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여러분 충청 포럼의 회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은 예전에 박 대통령이 박사모나 뭐 이런 뭐 근혜사랑 이런 그렇죠. 팬클럽들을 위주로 이제 캠프를 구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힘을 입어가지고 예. 전국적인 유세나 이런 거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결국 그런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충청 포럼이나 아니면 충청도권 조직들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은 이번에 너무 타격을 크게 입었고 과거에도 보면 뭐 사실 뭐 성완종 회장이라든지 여러 충청권 인사들이 줄줄이 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과연 반기문 총장을 강력하게 밀어 올려줄 조직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물음표가 이제 가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1월에 귀국하면 JP를 만나겠다. 네. 라는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JP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그렇죠. 외교 행랑으로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건데, 뭐 절차적 문제도 뭐 지적되고는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지금 JP가 지금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JP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으신 상태도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고령이시죠. 예, 워낙 고령이시고, 지금 뭐, 그래서 이제, 뭐 회고록 작업도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결국엔 조급증을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지금 조급함에 좀 어떻게 보면 과잉 행동. 왜 이랬지? 왜 뜬금없이 이랬지라고 싶은 행동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선거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후보가 되기보다는 반기문 총장을 이기는 후보가 새누리당에 나오는 것이 뭐 대선 구도에 좋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근데 이것이 혹시 내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정도의 어떤 조금 불안함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라는 것은 또 사드나 이런 국면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조급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하한가로 이렇게 선택된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긴 뭐 충청 포럼뿐만 아니라 지금 친박계가 강력하게 반 총장을 밀고 있는데 친박계 전체가 지금 술렁술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을 만약 1월 달에 왔을 때 누가 이끌어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물음표가 강하게 던져진 상황입니다. 강하게 던져진. 근데 비박계는 반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비박계도 사실은 근데 반 총장 외에는 강력한 후보를 못 찾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박계 입장에서는 뭐 사실 젊은 후보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경필 원희룡 지사라든지 이런 후보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반기문 총장을 이기고
그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후보군이라고 할 사람들은 아마 비박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조급증에서 나온 행동, 그래서 하한가. 장하나 전 의원 동의하세요? 아니, 저 친박과 반기문과 이렇게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네요. 그냥 설명은 설명 들으니까. 듣고 나니까 그럴 수 그러시구나 있겠구나. 싶고. 그래요. 반기문 총장 뽑아오셨어요. 네. 자, 다음으로 장하나 전 의원은 하한가로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지금 곤란하긴 곤란할 것 같아요.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하한가를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아니 제가 상장 폐지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장하나 의원의 기준으로는 2주 전에 예.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제가 하한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제가 상상 못하고 예. 예측했다면 하한가 그때 안 들었죠. 진짜로. 이번엔 정말 하한가입니까? 사드 배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난주에 전 국민이 그 녹취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다보다 위법적인 걸 떠나서 그냥 흉하다라는 느낌, 흉하다. 그 당 내에서 서로 또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볼썽사납다라는 거 한 가지.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계속 BAF 의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기가 되는데 그 면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뭐 요새 외우 내환이라고 그 우병우 수석 문제 문제가 수석 문제가 좀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직 유지하는 게 과연 또 국정 운영에 좋은가 이런 판단들은 그렇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누구 뭐 하시기보다 본인이 하시는 게 좋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게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그러네요. 하한가를 아니할 수가 친박 핵심들의 없습니다. 녹취록 파문에다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의 이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뭐 서청원 의원이 이제 뭐 공작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잘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좀 진흙탕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까지 상당히 요거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안 되는 집에서 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여야죠. 지금 안 되는 집입니까 새누리당? 네, 뭐 사실 뭐 주가 내려가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가보면은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뭐 경영진이 잘못해서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뭐 빨리 내 돈 돌려내놓으라는 논의부터 난리 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전당대회를 하나의 계기로 반등할 것이라 나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 뭐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 뭐 결과는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지금 이렇게 친박계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가 좀 여유 있게 승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심이라는 것 그리고 또 민심이라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뭐 친박계가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한다는 시나리오는 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친박계 가지고 있는 실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 지도부와 함께 뭐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전환될 거란 얘기는 결국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친박계는 더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장하나 전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답 없어요. 답이 너무 어려운데. 하고 이준석 의원님 또 뭐 전혁신 의원이시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보다도 더 뭐 속이 쓰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텐데 진짜 방금 질문을 이준석 의원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어야죠.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촉발된 사태들을 가장 먼저 불을 당긴 게 보수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보수 언론이 그러면 이런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수 언론조차도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의 청와대 진용이나 아니면은 뭐 내각 진용 아니면 정책적 스탠스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치러가지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뭔가 약간 뭐 친이 쿠데타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일 만한 시그널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우병우 수석 지금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말에 나갈 줄 알았는데 사퇴 안 했어요. 굉장한 우병우 실책입니다. 수석부터 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굉장한 실책인 게 박 대통령께서 25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가시는데 원래 휴가라는 게 많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내가 뭐 실제로 고심 안 하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내가 4일 동안 고심해가지고 국정 반전 카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뜸을 들인다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병우 수석을 가기 전에 만약에 뭐 해임한다든지 아니면 사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한 4, 5일 동안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번에 일신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가 된다면 만약 개각을 한다면은 민정수석이 개각하는 인사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먼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고 그 다음에 개각이 되는 것이 참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휴가들을 늦춰져 버리면은 휴가 바로 뒤에 개각 발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개각이 언제부터 나온 개각입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어떤 전환 카드로 나오는 개각인데 총선 끝난 지 이제 거의 한 3달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개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는 민심에 대한 반영 속도 또는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반증이기 때문에 개각 효과가 아주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의 크게 어떤 2, 3년 동안 계속 좀 기대하기 힘든 점들을 국회에서 바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인적 쇄신 한다 그랬을 때 또 대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람이 올 것이냐, 또 와서 이상한 사람 와서 또 이렇게 실망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우려들을 자아냈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그래서 인적쇄신 하는 건 좋은데, 뭐, 사람 찾을 수 있겠어. 라는 그냥 걱정이 되죠. 지금 우병우 수석의 진퇴가 약간 좀 늦어지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넘게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사의 도덕성 검증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 인사가 낙마하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 검증에 대해 가지고 물음표가 계속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도덕성 문제랑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인사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에 안 한 건지 잘 모르겠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 상당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병우 한 사람의 진퇴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는 뭐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본인 스스로 자초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준석 의원 말처럼 어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결정도 늦어졌고 휴가를 가신다고 하니 딱합니다. 아니 뭐 모든 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이번 시점에 약간 고려해봐야 될 것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다 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1년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괴라는 거는 이번에 명백하게 진경준 검사장 사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 정무수석이 책임진다면 정무수석을 발탁한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정무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책임을 진다면은 그 임명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두 분 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그러니까 하한가는 두 분이 다 일맥상통한 데가 있어요. 녹취록 파문이나 우수성 논란에 유탄을 맞은 두 인물 혹은 중심에 있는 두 인물, 그 인물들이 하한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한가는 누굴 뽑아오셨습니까? 장하나 의원 누구 뽑아오셨어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상한가로 퉁으로 쳤습니다.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이었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당론을 잘 결정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거라 사실 하한가를 주려다가 뭐 지난주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하한가 주기에는 너무 박근혜 대통령 둘러싼 일들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서 하한가를 제가 물론 못 줬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럼 상한가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 둘러싼 이 문제 새누리당의 내환 이 상황에서 오히려 사드에 관련된 어떤 쟁점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는 거는 되게 전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 문제가 묻혀요.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사위가 마약을 했는지 만약 요 사건인데 그 보도가 난 다음 날인지 같은 날 저녁인지 당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 이래가지고 확 기사를 죽였어요. 김무성 대표 뉴스를 다 덮어버렸다. 덮어가지고 제가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좀 많이 보겠죠. 속성들이 뭐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애고도 강하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전략전술적으로는 되게 큰 흐름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더민주가 하는 것이 뭐 상황 잘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김종인 대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김종인 대표가 하는 정치 전략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드 당론 안 해가지고 하한가 주려고 했다고. 근데 제가 상한가 하한가 주면서 또 제 기준만으로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
어쨌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제가 하한가 드렸지만 새누리당 문제 이준석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상황은 계속 저 어떤 그 벌어지는 상황들이 잘 주목받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두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추경 11조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들어왔어요. 제가 좀 저는 이런 짜잘한데 아주 광분하는 스타일인데 먹고 사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포함해서 또 그리고 뭐 구조조정하는데 몇 조 주고 이게 정말 민생 일자리 만들기 추경 맞아 하는 애매모호한 게 왔고 또 뭐 골든타임 얘기하면서 빨리 통과시켜라고 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 추경 압박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번 11조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말 딱 봤을 때도 야당이 쓸모 있는 이런 추경 만들었다 이렇게 좀 실속까지 챙겨 버린다면 이어지는 뭐 지금 전당대회 흥행하느냐 마느냐 얘기도 낳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차분하게 상승 구도를 이어갈 것이다. 갈등 없이 지금 당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가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상한가 뽑아오셨어요? 이번 주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상이 좀 올라갔죠. 김무성 전 대표를 상한가로. 아,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비주류의 대표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아무도 뭐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을 할 줄 기대 안 했지만은 선언함으로써 지금 당장 비박계 후보들 간에는 단일화 국면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번 주 초에. 그런데 일단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할 거라고 보세요. 뭐 당권 주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할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말을 꺼내면은 왠지 2등 후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말은 못 꺼내고 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김무성 대표가 파고든 거죠. 내가 여기서 내가 중개자를 하겠다. 내가 중재하겠다. 그러니까 비주류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건 자기가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 가장 센 자리거든요. 비주류 중에서는. 그래요. 당권 주자들한테 너 여기서 단일화 안 하면 내가 너 앞으로 안 챙겨준다. 이런 말 하는 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통 정리를 하는 그렇죠. 자리가. 그러니까 단일화 국면에서는 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렇게 친박이 술렁거리고 친박이 움츠려드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총선 후에 타이밍을 잡은 거네요. 재기의 타이밍? 김무성 대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총선 때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지금 이제 좀 찾는 거죠. 왜냐면 옥새 파동까지 벌여가면서 옥새 파동까지 가면서 그 당시에 비박계 중에서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유승민계라고 하는 분들은 몰살을 당했고 그다음에 김무성계라 하는 분들은 거의 전원 생존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세력 구도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나중에 이 옥새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고도의 전술이었구나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는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래서 대선에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킹메이커 역할 정도에 머무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가기에는 잃어버린 지지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뭐 3% 4%까지 나오는 조선도 총선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지금 뭐 대권으로 바로 간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은 개헌의 국면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개헌 국면에서 자기가 지도자 위치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화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총괄 본부장으로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킹메이커 역할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전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 킹메이커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다시 한번 더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이 뽑아온 김무성 전 대표 상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지난주 상황이면 새누리당의 어느 누구가 상한가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무슨 거기서는 이미 무슨 당이 2개, 3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새누리당 공동운명체고 저는 어쨌든 지금 누구 상한가 주고 말고 할 상황 전혀 아니다. 그 당에서는 거기에서 무슨 맹주를 해서 뭘 합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두 분이 상한가 하한가 뽑아오신 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녹취록 사태,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상한가 하한가가 다 결정됐어요. 두 분 다. 이 상황이 이번 주엔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두 분 어젯밤 밤잠 설치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새벽같이 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일주일 열대야하고 잘 싸우시고요. 이준석 전 의원 모기하고 잘 싸우시고요. 다 때려잡겠습니다. 모기 진짜.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